자, 그럼 본격적으로 팅커캐드 화면에 들어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저와 함께 팅커캐드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팅커를 누르시고 3D 디자인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3D 디자인으로 들어가시면 화면에 하단에 보면 쉐이프 배치, 그 다음 객체 조정, 요소 결합과 같은 이렇게 참고 화면들이 영상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보면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동에 대해 알아보기와 같은 단계별 튜토리얼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단계들을 선생님하고 요약해서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팅커링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팅커링 시작하기에 플러스 만들기 3D 디자인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이 화면상에 있는 작업 평면도와 오른쪽에 있는 기본 쉐이프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기본 쉐이프에 있는 도형 팔레트에서 상자를 가지고 와서 드래그 작업 평면 위에 드랍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가지고 오시면 가장 먼저 뜨는 이 창에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상자를 최소화하고, 자, 이제 드래그 드랍 하신 이 상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화면이 확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자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맨 위에 있는 이 화살표 이 부분은 상자를 위로,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능으로 올렸다가 그 다음 내렸다가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은 마우스를 떼시면 아래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그림자를 보면 이 도형이 작업 평면 위에서 떠 있구나. 면에 붙어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면을 붙이려고 하면 이 화살표 상자를 내리셔도 되지만 내려서 이 닿는 면이 0이 되게 하셔도 되지만 가끔은 이 상자가 떠 있는지 붙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 키보드에 있는 D를 누르시면 작업 평면 위에 정확하게 안착을 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사항은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보면 각 상자의 각 변에 검은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사각형으로 한 면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사이즈를 늘렸다가 줄였다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자를 늘려서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가능하십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방향을 변경해 가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3D 객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작업 평면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자의 크기를 사이즈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부분이 이 검은색 사각형으로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하시고 또 이 상자를 클릭을 하시면 각각의 면에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인지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숫자를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숫자를 변경해 주셔도 크기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 하얀색 이 사각형은 뭐냐? 얘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움직이면 두 개의 면이, 두 개의 수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쪽 면만 사이즈 조절하실 건지 하얀색을 눌러서 두 개의 면을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실 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삭제하고 다시 다른 거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삭제하시는 거는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정확히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 작업하시다가 작업 평면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 홈뷰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초기화 상태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상자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상자가 이렇게 떠 있을 때는 키보드에 D를 누르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뷰박스가 있습니다. 이 뷰박스는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시는 대로 작업 평면이 움직입니다. 평면도, 그 다음 여기 화살표 누르셔서 정면도, 그 다음 좌측면도, 그 다음에 밑면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하셔도 확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벽면도. 이 상태에서도 홈뷰를 누르시면 이렇게 처음과 같이 초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작업 평면에 평면뷰, 직교뷰로, 투시뷰로 변환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투시뷰로 보시는 것보다 평면뷰로 보시는 것이 모델링 하시기에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거는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확인해 볼 부분이 이동입니다. 자, 우리가 작업 평면에서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이쪽 상단의 작업 평면 상단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끌어오시면 위치 지정이 되고요. 이때 항상 쉐이프를 갖고 오신 후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 평면이나 이렇게 다른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설정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평면을 클릭하시면 설정이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형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작업 평면 또 클릭하시고 다른 도형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동하시는 것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고 지금 또 확인하실 부분이 일단은 이거를 삭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3D 화면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도 부분입니다. 각도. 지금 보시면 이 상자가 각도를 제가 요거를 약간 비스듬하게 눕혀 보겠습니다. 가장 각도를 움직이기 좋은 화면이 이렇게 요 각도가 보이는 이 호 모양의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좀 연습을 하시면서 각도를 조절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요 각도는 이 표시가 났을 때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이 전체적인 360도 각도 조절하는 예시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각도 조절하는 창이 나왔을 때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 안쪽에서 파란색
안쪽에서 움직이면 22.5도씩 각도가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 요 마우스가 이 파란색 바깥쪽에서 움직이면 잠깐 바깥쪽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1도씩 조절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세하게 조정하시기 위해서는 각도가 표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바깥쪽에서 마우스 바깥쪽에서 움직이시고 그 다음 22.5도씩 움직이시려면 이 안쪽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안쪽과 바깥쪽 1도와 22.5도씩 조절이 되시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때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는 45도씩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바닥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이 부분도 저희가 45도씩, 그 다음 안쪽에서는 22.5도씩, 바깥쪽에서는 1도씩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 조절은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해볼 것이 그룹화인데요.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 그룹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상자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원기둥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자의 크기를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상자의 크기를 자, 여기서 40 그 다음 탭키를 누르시면 다음 창으로 또 갑니다. 40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각각 가로 세로가 40인 상자가 모양이 됩니다. 이때 이 원 기둥을 상자 안으로 넣어서 높이를 조절해 볼게요. 높이는 45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 안에 원기둥이 들어간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에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쉐이프를 한번 그룹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룹화하는 과정은 아래에 있는 상자를 클릭하신 후에 Shift 키를 누르고 원통 상자를 클릭하시면 두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룹화, Ctrl G로 하셔도 됩니다. 그룹화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되면서 그룹화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작업 평면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는데 아까 빨간색 상자와 주황색 원기둥을 합쳤을 때 이렇게 처음 선택한 객체의 색깔로 그룹화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룹화는 하였지만 색깔은 각각 별도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클릭을 해서 쉐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색상이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아래에 있는 여러 색을 클릭을 하면 처음에 선택된 객체의 주황색과 빨간색이 선택이 되고 이것은 각각의 객체가 갖고 있는 색깔을 유지한 채로 그룹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룹화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상자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자, 이제는 이 상자에 원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원통은 안에 비어있는 구멍의 형태를 띠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그룹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두 객체를 선택하는 거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상자와 원통을 선택을 하신 다음 자, 그룹화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화를 누르면 파란색 테두리가 되면서 그룹화가 완료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작업 평면을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까 원통을 그룹화했을 때, 아까 원기둥을 그룹화했을 때와 원통을 그룹화했을 때의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통을 그룹화했을 때, 상자를 그룹화했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구멍의 형태를 띠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셔서 또다시 전체 선택하시고 그룹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룹화 실습하셨고요. 자, 전체 선택하신 다음 또 다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사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자를 가지고 오셔서 검사기를 숨기고 상자를 가지고 오신 다음 객체를 클릭하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복사 하기를 누르신 다음 옆에 있는 붙여넣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복사되는 것을 계속 복사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상자를 가지고 와서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복제를 하면 이 같은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끌어오시면 복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복제랑 복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복제는 그 객체의 변화된 과정까지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복제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크기도 바꾸고 위치도 좀 바꾼 상태에서 한번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복제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를 누를 때마다 그 전에 했던 모양과 변화의 형상을 그대로 띄고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가지고 와서 복제를 누르고 복제 이렇게 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정렬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렬은 상자를 이렇게 2개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Alt 키가 있습니다. Alt를 누른 다음 복사를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장소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렬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전체 선택하신 다음 요 위에 있는 정렬을 누르시면 자, 가운데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 키를 검은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누르시면 가운데, 또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렬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 전체 선택하셔서 내가 정렬을 하고 싶은 객체들을 선택한 다음 정렬 키를 누르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도 같이 정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검은색 점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때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 차시에서 이제는 도형을 한번 실습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